자, 그러면 행정심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자, 행정심판의 개념은 생략.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기능. 자, 여기서 기능이라는 측면은 이제 순기능적인 측면을 얘기하는데 보통 세 가지 얘기했죠? 가볍게 읽어두세요. 우선 1번,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해준다. 응? 근데 개인의 권리이익 보호에 비해서 특히 소송하고 비교해서 괄호 속에 써 있죠. 어떤 측면이 있어? 아까도 얘기했어. 소송은 위법일 때만 구제를 해주는데 행정조치가 위법일 때만, 행정심판은 위법이 아니고 타당하지 못한 조치다. 부당한 행위라도 구제해 주니까 구제 범위가 더 넓고, 또 소송보다 뭐야? 소송. 이 행정심판은 뒤에 나오지만은 원칙적으로 이제 신청이 들어가면 60일 안에 판정을 내려주게 돼 있어요. 비교적 빨리 판정해 주죠. 비용도 무료예요, 원래 원칙이. 물론 자기가 돈 들여서 뭐 변호사나 뭐 이렇게 돈 들여서 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뭐 자기가 혼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비용이 무료예요. 그런 게 소송에 비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 비용이 절감될 수 있죠. 응? 그런 게 장점. 그다음에 행정부 입장, 이게 1번은 국민의 입장에서 본 거고, 그죠? 그다음에 2번은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네가 한 번 더 재심사 판정을 하지. 그러니까 자율적인 시정 기회, 그죠? 행정부 입장. 3번에서 보면 법원의 입장에서도 웬만한 분쟁 사건은 어떻게 돼? 소송까지 안 오고 앞서 행정심판 단계에서 분쟁이 해결되면, 그죠? 법원에 있어서도 재판할 부담 줄지? 그런 측면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의 입장에서도 좋은 측면이 있다 이거죠. 응? 또 만약에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분쟁 해결 절차를 먼저 거쳤는데 거기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소송으로 다시 넘어오면 법원은 뭐 볼 수 있어? 행정심판 그 분쟁에서 제출됐던 증거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판정 기록 이런 거 넘겨받아가지고 검토해보면 보다 빨리 사건의 이 전모를 빨리 파악하고 뭔가 판결 재판을 신속하게 할 수도 있지.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좋은 측면이 있죠. 근데 여기는 다 좋은 측면만 써놨지만 소송에 비해서 약점도 있어요. 소송에 비해서 약점이 뭐야? 그러니까 거기다 기능 옆에다 써면 소송과 비교할 때 뭔가 좀 약점이 있어. 어떤 약점이 있을까? 우선 판정기관이 싸우는 당사자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지 않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판정기관의 독립성이 미흡하죠. 응? 독립성이 미흡하다. 또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신청 들어가면 60일 안에 판정해 주잖아. 원칙적으로. 근데 소송은 언제까지 판결을 해야 된다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판사의 의지에도 달려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1년이 지날 수도 있고, 2년이 지날 수도 있고 판정되는데 거기다가 또 소송은 3심제로 해. 행정심판은 딱 한 번만 하는 건데 소송은 3심제로 하니까 1심 판결에서 진측이 나 승복 못해 하고 또 고등법원에 또 청구하면 또 1년. 거기서 또 지면 대법원까지 또 가볼 수 있을까? 한 최소 3년 이상 걸리지. 대법원까지 간다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간 비용이 많이 걸리죠. 그런 측면에 비해 보면 효율성이 있지만, 근데 또 뭐야? 이게 또 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빨리 판정하는 게 신속한 판정 좋기도 하지만 신속한 판정이 동시에 졸속 판정이다. 비판받을 소지도 있죠. 거기다가 서류만 갖고 판정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판정의 신중성, 신중한 판단, 또 뭐야? 공정성 이런 것이 좀 소송에 비할 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이런 측면 때문에 어떻게 돼? 이제 국민의 선택에 맡기고 있어요. 원칙이. 국민은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구청장으로부터 뭔가 영업정처분 불이익 조치 받았지? 먼저 그 행정심판이라는 걸 먼저 해보고 싶으면 해보고, 난 거기 가봐야 얘네들 못 믿어. 바로 소송 제기하고 싶으면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국민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원칙이. 그래서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민이 먼저 여기다가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를 해볼 수 있도록, 거기서 구제가 되면 뭐 소송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응? 그렇게 선택에 맡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행정심판하고 유사한 제도와의 구별이 있는데 이 중에 특히 공부할 게 이의신청입니다. 자, 이의신청. 다른 것들이 뭐 청원, 진정, 뭐 고충민원 처리제도 이렇게 쭉 써놨는데 다른 건 주요 논점은 아니고 이의신청만 주로 생각합니다. 자, 우선 동그라미 1번에 이의신청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디다가 재심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걸 이의신청이라 그래? 자기한테 불이익 조치란 행정기관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첫째 줄 끝에 동그라미 1번에 처분청에 대하여. 응? 이게 키워드야. 그래, 자기한테 구청장이 나한테 영업정지를 시켰다? 그럼 구청장한테 야 이거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된 거니까 다시 심사 판정해달라. 이게 신청하는 걸 이의신청이라 그래. 응?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대해서 재심사를 신청하는 걸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응? 반면에 행정심판이란 기본적으로 상급기관에다가 이제 신청하는 거야. 응? 그럼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상급기관에 신청하는 거다. 응? 재심사해달라고. 그 점이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응? 그렇지 않아도 이거 얘기를 하는데 어젠가 우리 저 집사람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를 해. 아마 1월 20일 날 시험을 보나 봐. 근데 거기 무슨 뭐 과목 중에 이제 이런 거와 연관된 게 있나 봐. 행정법은 아니지만 어디든지 다 이제 뭐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뭐 거기 보면 이의신청이란 말도 나오고 심사청구란 말도 나오고 소송도 나오는데 어디다 어떻게 순서를 어떻게 뭐 물어보더라고 또. 네. 그래서 너무 쉬운 건데 그런 거 물어본다네 또. 근데 또 한마디 하려다가 또 싸움 나니까 그런 게 좀 그랬어. 자, 그래서 1번 이해됐어요? 이의신청은 처분청에다가 재심사 신청하는 거, 행정심판은 상급기관에다가 신청하는 거. 보통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어떤 법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라고 이제 써놨어. 근데 내용을 보면 상급기관에다 신청하라고 되는 건데 이의신청이라고 써놨어. 그러면 표현만 이의신청이고 실질적으로는 뭐야? 상급기관에다가 재심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거로 봐야 될 게 있다는 얘기지. 또 이미 여러분이 공부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손실보상 공부하면서 뭐 했어? 사업시행자하고 누구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먼저 협상을 한다 그랬잖아.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사업시행자가 뭐 시도에 있는 그 관할 토지, 그러니까 시도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토수위 여기다가 신청을 해. 그죠? 결정해달라고. 그럼 여기서 결정을 내리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 수용재결 이렇게 부르지.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 토지수용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아 법집행해서 공권력 행사해서 결정 내린 거야. 근데 토지 소유자가 이 수용재결에 승복이 안 된다. 그럼 뭐 할 수 있어? 바로 소송 갈 수도 있지만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이의신청이란 걸 해볼 수 있다 그랬어. 이거 수용재결 받은 지 30일 안에 이의신청 어디다가?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여기다가 이의신청이란 걸 해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재결한다 이렇게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말로는 표현은 이의신청인데 어디다 하는 거야? 응? 이 토지수용위원회는 하위 행정기관이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상급기관에다가 재심사 신청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는 말만 이의신청이라고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표현만 이의신청이지 실질적으로는 행정심판에 이라는 그 쟁송 절차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행정심판에 관해서 이
이 관련 법이 무슨 절차를 정해놓으면 그 법에 따르지만 그 법에 없는 사항은 어떻게 되겠어? 행정심판법이라는 법에 정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게 돼요. 어쨌든 2번은 이해됐죠? 자, 한편 동그라미 3번 또 봅시다. 동그라미 3번 보면 이제 법에 따라서는 국민이 뭐야? 저 행정기관이 한 조치에 대해서 승복 못하면 이의 신청도 하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고, 그죠? 이 두 단계 그 이제 행정기관에다가 이제 불복한다고 신청하는 절차를 두 단계 이상으로 규정해놓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소송을 하게 되면 그거 다 거쳐야 되나?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3번에 이의 신청, 행정심판 같은 둘 이상의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하면 이제 행정기관에다가 하여튼 재심사해달라는 걸 다 넓게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 좁게는 상급기관에다 신청하는 것만 좁게 행정심판하는데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절차가 둘 이상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는 둘 다 거쳐야 한다. 소송을 하려면 둘 다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안 거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거쳐야 된다 그러면 하나는 거쳐야 되고, 응?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3번은 뭐 특별히 설명 안 해도, 그죠? 우리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행정심판을 원칙적으로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내놨죠. 그러니까 다 안 거치고 소송 바로 제기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거쳐도 되고, 단 예외는 어떻게 돼? 법에서 뭐 둘 다 거치라고 돼 있으면 둘 다 거쳐야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하나 거쳐야 된다. 그러면 하나는 거쳐야 되고, 뭐 그건 법 규정에 따라서 이제 하면 되고,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다 안 거치고 소송을 바로 가도 되고, 그런 논리가 된다는 거예요. 응?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자, 거기 청원, 진정, 고충민원 처리제도, 감사원의 심사 청구 이런 거 있는데, 요새 뭐 청원이라는 얘기가 요새 많이 회자되고 있죠. 특히 청와대에다가 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죠? 청원 제도라 그래서, 그죠? 그런 말 나오잖아. 이 청원이란 건 국가기관에 대해서 국민이 자기의 희망, 바람 이런 걸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 조치를 해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다만 그런 거를 의사를 표현하는 제도, 국가기관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그걸 반드시 들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가볍게 읽어두고, 만약에 청와대에다가 우리가 그 청원이란 걸 했다. 근데 거기서 아이고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현재 법으로는 허용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청원했다고 거부했단 말이야. 안 들어준다고. 그렇다고 그거 갖고 소송으로 싸울 대상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희망 바람을 진술하는 제도일 뿐, 그걸 법적으로 꼭 반드시 처리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오른쪽에서 진정이라는 것도 그런 제도예요. 자기 진정. 자, 하여튼 참고로 그냥 읽어두세요. 대신에 판례를 잘 중시한다. 자, 651쪽에 판례 1번. 자, 앞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써 있어. 이의 신청은 첫째 줄 중간에 그런 말 나오죠? 읽어봐. 이의 신청하고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대? 이의 신청은 좁은 청에다가 이제 재심사 신청하는 거고, 행정심판에 이제 보다 상급기관에 신청하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다. 하지만 이의 신청이든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이든 다 뭐의 공통점은 있대? 응? 셋째 줄에 행정처분 때문에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상대방 국민의 권리구제의 목적이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행정기관의 판단을 먼저 받는 데에 목적을 둔 것으로서 둘 다 뭐야?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는 서면행위다. 이런 말이 나와. 요거 잠깐 설명하면 그냥 들어. 이의 신청이든 행정심판이든 원칙적으로 일정한 사항 기재한 문서로 이제 작성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 원칙이지만, 그래서 서면행위이기는 하지만, 문서로 해야 되는 건 하긴 하지만 엄격하게 서면 그 형식을 따지지는 않는 것이므로 하면서, 자, 밑줄 친 부분, 요거 시험에 중요한 거야. 자기한테 불이익 처분을 한
처분행정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사람이 제목, 표제라는 건 제목이야. 응? 처분청에다가 무슨 제목을 달았어요? 행정심판 청구서라고 제목을 달았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의 신청서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 행정심판 청구서라는 제목을 달고 처분청에다가 야 이거 잘못된 조치니까 재심사해달라 신청을 했다는 거야. 응? 그러면 이거를 이의 신청으로 봐줘야 되냐 행정심판 청구로 봐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응? 그런데 뭘 중시했어요? 판결의 결론은 내용을 중시한 거지. 제목은 행정심판 청구서라고 제목을 달았어도 서류의 내용에 이의 신청의 요건에 맞는 불복 취지, 즉 승복 이러이러해서 못하겠다 그런 사유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표제, 제목이 어떠하든지 뭐로 인정해줘야 된대?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제목은 상관 안 하고 내용을 보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게 분명한 내용이라면 이의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응? 알겠죠? 그러면 1번하고 또 짝을 지어서 공부해 보자. 먼저 뒤에 먼저 어디를 보냐면 있습니다. 그럼 이 반대도 마찬가지야. 설명을 하면 이제 상급기관에다가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 그럼 원래 행정심판 청구서라는 제목 하에 기재사항 다 써서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목을 이의 신청서 이렇게 냈어. 그래도 그 내용이 상급기관에다가 이거 재심사해달라고 신청하는 내용이라면 역시 뭐로 인정해줘야 되겠어? 행정심판 청구한 거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논리로 이해하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자, 첫째 끝에 보면 2번 판례 밑줄 친 부분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을 갖고 있는데 구청장이 시군구청장이 여러분들 땅값을 잘못 결정했어. 응? 개별 공시지가 시군구청장이 결정하거든. 시군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해 놓은 거에 승복 못하겠어.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법원에 응? 또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이의 신청을 하고 또 행정심판 청구 둘 다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을 거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죠? 이때 이제 마지막 줄. 그러면 어떤 경우냐? 자, 중요한 거. 개별 공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응? 개별 공시가 시군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밑에서 셋째 줄 중간 먼저 시군구청장한테 개별 공시가 결정을 내린 시군구청장한테 이의 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또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 거쳐서 소송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기간 준수해야 되는데 행정소송 제기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90일 안에 기간 계산 언제부터 따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야. 언제부터? 응? 그렇지. 행정심판 판정 결과 나온 거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 계산 시작한다. 그러니까 자, 이의 신청도 거치고 행정심판도 거치고 행정소송해. 그러면 이의 신청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행정심판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소송기간 90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3번 판례가 최근에 중시되는 건데 3번은 우선 법 이름 알아두세요. 법 이름이 무슨 이름 나왔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일단 법 이름 알아두고 시험 문제 나오면 절대 이 법률을 빠지지 않고 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의 신청. 자, 키워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의 신청 제도라는 건 자, 이러한 거다. 응? 그래서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의 신청은 넷째 줄 중간, 마지막 줄 중간, 행정심판과는 다른 거다. 행정심판 절차와는 다른 거다. 응? 그게 골자야. 다른 거다. 그러면서 왜 다르냐? 뭐 다음 페이지까지 이러한 절차다. 행정심판 절차와는 좀 다른 성격이 다른 절차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쭉 나가서 마지막 줄, 밑줄 안 쳤는데 마지막 줄 밑에 셋째 줄 결국 이의 신청한 사람이 이의 신청한 거에 대해서 거부했더라도 이의를 신청한 사람의 권리나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 행사 내지 이에 준하는 작용이라고 할 수 없어 독자적으로 항고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골자입니다. 그러면 줄이면 결국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고,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 못 받아들입니다 하고 거부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거는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더 줄이면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의 신청에 대한 거부 조치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암기를 해야 될 사항. 그 다음 자 4번 첫째 줄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 여기까지 몇 줄? 아까 비슷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청구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또 이 심판 청구서를 좀 미흡하게 작성을 했어도 다 고칠 수 있게끔 기회를 또 줍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 따라서 그 다음에 중간쯤에 국민이 뭐라고 신청을 했대? 제목을. 중간에 비록 제목이 뭐로 돼 있다고? 진정서. 원래는 뭐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행정위원회 한 조치에서 승복 못하다고 상급기관에 지금 재심사 신청하는 거거든? 그러면 제목을 원래 뭐로 달았어야 돼? 행정심판 청구서 이렇게 제목 달고 쫙 항목을 기재해야 될 항목을 딱 일목요연하게 써야 돼요.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목을 진정서라고 제목 달고 냈다는 거야. 그런데 제목이 중요해? 아니다. 뭐가 중요해? 내용. 그 내용을 보면 이게 행정기관이 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러저러 위법임으로 이거 취소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이 틀림없다면 뭐로 받아주는 게 좋다는 거야? 행정심판 청구한 거로 인정해주는 게 좋다 이거야. 응? 가능하면 국민이 구제받을 기회를 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논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행정기관은 이거 제목이 좀 잘못됐다 고치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제대로 행정심판 청구서 해서 또 거기 막 두서없이 막 써놨어 응? 항목도 구분하지도 않고 막 그냥 자기는 언제 했는데 이거 불이익 조치 이렇게 나왔구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승복을 못해 막 쫙 길게 써놨는데 이거를 항목별로 딱딱딱 맞춰서 쓰세요 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써오면 적법한 청구를 한 것을 행정심판 청구를 한 걸 받아줘. 언제부터? 처음에 진정서란 제목으로 냈을 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 청구한 거로 받아줍니다. 그런 논리예요. 어쨌든 이 판결의 골자는 첫째 줄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는 서면행위다. 그래서 쭉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응? 그래서 얼마든지 고치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다. 이러면서 그래서 비록 제목이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제출이 됐더라도 그 내용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이 틀림없다면 행정심판 청구로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게 판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소위 청원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앞에 이제 쭉 우리 국민에게는 청원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서 국가기관에 대해서 자기의 희망이나 바람을 얼마든지 국가기관에
이제 진술할 권리가 보장이 돼 있다 이겁니다. 응? 그런데 그 청원을 신청받고 뭐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응답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청한 대로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법적 의무 뭐 이런 거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밑줄 친 거. 자,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청원이란 걸 해왔어. 그에 대해서 심사 결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응? 이 처리 결과 통지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뭔가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은 없는 거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 통지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다만 잘 내지는 않는 거야. 응? 네, 5번은. 그래서 5번하고 6번 같이 묶어서 읽어두세요. 응? 응. 자, 5번이 중요한 거. 또 하나, 7번. 오른쪽에 올라가면. 자, 밑줄 친 거 보니까 다섯째 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나왔지? 요거는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란 이름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 기관 이름이. 바뀌기 전에 옛날 이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였어. 응? 그럼 국민이 뭔가 생활하면서 불편하고 이런 고충이 되는 사항을 이 위원회에다가 신청하면 거기서 이제 조사하고 심사해서 어떤 결과를 통보해 주는데 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고충 해결해달라고 고충민원 신청한 것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응? 그렇게 한 줄. 왜 그런지는 좀 읽어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네, 다만 하는 것 그 잘 몰라도 돼. 응? 다만은 그냥 지금 설명한 걸 토대로 여러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치면 돼. 응? 자, 그러면 653페이지 보다 시험에 집중되는 내용으로 보자. 행정심판의 종류. 여기서는 이제 행정심판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는 아까 공권력 행사 재심사에서 시정해달라는 항고심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고심판만 규정하고 있으며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취소심판, 무효동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응? 그래서 위에 두 줄 쭉 써놨죠? 항고심판 세 가지 뭐 뭔지 꼭 외워야 될 사항. 행정심판법이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청구,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종류로 세 가지 규정해놨다. 근데 다 공권력 행사, 불행사 조치, 재심사 해달라 하는 항고심판에 해당하는 세 가지만 규정해놨다. 그렇다면 두 번째 줄 표 바로 위에 행정심판법에서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행정심판 종류로 규정 안 해놓은 거 가로 속에 있는 거 꼭 체크. 뭐 없다.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란 건 없다. 또 예방적 부작위 심판이란 것도 없다. 세 번째 당사자 심판이란 것도 없다. 이거 암기할 사항. 그럼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 아까 설명했으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란 국민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위법인지 확인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건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방적 부작위 심판이라는 건 행정기관이 나한테 불이익 조치를 하려고 들어서 뭐 상급기관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거 나한테 불이익 조치하려는 거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하지 못하도록 판정 좀 내려달라. 이게 예방적 부작위 심판이라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당사자, 대등한 관계에서 다투는 당사자 심판한 건 규정 안 해놨어요. 이거 꼭 알아두고요. 그 밑에 그럼 우리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종류. 자, 각각 첫 번째 1항 정도씩만 체크합니다. 여기서는 취소심판은 뭐 해달라는 거야? 행정청이 국민한테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자, 여기서 청구 대상이 뭐예요? 처분이죠. 처분. 응?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행해졌다고 생각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응? 처분을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응? 응. 무효등 확인 심판은 역시 청구하는 대상이 뭐예요? 처분을 어떻게 돼? 이거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처분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해달라. 효력 유무 존재 여부 확인해달라는 행정심판. 응?
그다음에 세 번째, 의무이행 심판은 첫째 줄 뭐가 대상이야? 응? 자, 1번 국민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한테 뭔가 이익되는 조치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뭐 정해진 기간 내에 뭔가 뭐라도 응답을 해야 되는데, 자, 신청, 여기서는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뭐한 경우 밑줄 거부 처분을 했거나 거부했거나 또는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되네. 의무이행 심판은 국민으로부터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한 조치, 또 뭐야?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거를 부작위라 그러지. 거부했거나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내 신청대로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거부하거나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위법이니까 의무 이행해주라 하고 판정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은 뭐가 대상이 되는 거야?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 정도. 응? 일단 알아두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에 제목이 뭐해서 특별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 자, 특별행정심판이란 건 의, 첫째 줄에 밑줄 치지 말고 읽어둡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행정심판법이 정한 절차와는 다른 특별한 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대. 응?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이라는 법이 상급기관에다가 이제 이 재심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그 절차를 규정한 일반적인 법이야. 따라서 다른 법에 특별한 절차가 없으면 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하는 건데 다른 법에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를 특별행정심판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응?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두 번째 줄에 보면 공무원이 뭔가 억울하게 징계 같은 거 받지? 징계 처분. 그러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서는 공무원이 이제 소청심사위원회라고 하는 상급기관에다가 소청심사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선 용어를 소청심사라는 용어를 써. 근데 내용적으로는 뭐야?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절차야. 응? 징계 처분한 행정기관이 있고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상급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라는 판정기관에다가 판정해달라고 청구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 행정심판법하고는 조금 청구 기간도 짧게 더 해놓고 판정 절차 이런 거에서 좀 다르게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게 특별행정심판 절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것 중에 두 번째, 그때 조세심판은 공부를 했었지. 특히 국가의 세금 부과에 대해서 뭐 하도록 돼 있어요? 응? 여러분들이 어디서 공부했어서 강제 징수 절차에서 배웠잖아. 국가의 세금 부과, 그 다음에 독촉, 재산 압류, 막 공매 처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승복 못하면 어떻게 돼? 세금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상급기관인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란 걸 해보든지, 또는 조세심판원이라는 상급기관에 심판 청구란 걸 해보든지, 그죠? 그 둘 중에 하나,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라고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거친 다음에 소송 가도록 하고 있지. 이렇게 일반적인 행정심판법과 다른 판정기관, 또 기간, 절차 이런 거 따로 정해놨어요. 자, 이렇게 행정 분야 중에서도 좀과 그쪽 분야의 전문성, 특성 이런 걸 고려해서 별도의 판정 절차를 정해놓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특별행정심판 절차라고 부릅니다. 응? 그래서 자, 뭐 두 번째 줄에 그런 예가 있어. 이거 꼭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정도 보고. 중요한 건 쌍가로 2번이야. 자, 쌍가로 2번에 특별행정심판의 신설 등 제한, 행정심판법에서 여러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도 볼 때 이게 뭔가 상급기관에 뭔가 구제해달라고 재심 신청하는데 막 행정 분야별로 다 다르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좀 복잡해지고 잘 번거롭고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그 특별한 행정심판 절차는 가급적이면 만들지 말라 이거야. 원칙적인 이 행정심판법에 정한 절차 이걸 기본으로 하고 아주 특별한 필요성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그런 절차를 따로 정해라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어떤 사안의 전문성,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이 이제 행정심판법을 말하는데 행정심판법이 정한 행정심판 절차의 가름 대신하는 특별한 행정심판 절차 이런 걸 법률로 정해서는 안 된다. 응? 특별한 건 없어요. 응. 특별히 어떻게 돼? 전문성, 특수성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은 다른 법률로 행정심판법이 정한 절차와는 다른 절차 정하지 마라. 응?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이렇게 별도의 절차 이런 걸 따로 정해놓은 경우가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다 뭐야? 행정심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하고 판정해야 된다. 응?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은 행정심판법이 뭐야? 일반법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응? 응. 자, 동그라미 3번. 만약에 어떤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심판법과 다른 특별한 행정심판 이런 거를 신설 내지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대?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해야 된다. 응? 자, 마지막 줄에 밑줄 쳐주세요. 미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디하고? 지금은 잘 모르더라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하고 어떻게 해야 돼? 협의해야 된다. 자, 특히 협의에다 동그라미. 시험 문제 이거 동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야. 응? 동의까지 거칠 필요는 없고 의논만 하면 되는 거야. 응? 동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중앙행정심판회가 동의해줘야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동의까지는 안 해. 필요 없어요.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는 거. 그 점을 유의.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하나 소개했는데 이거는 굳이 꼭 외우진 않아도 뭐 나타낸 거야? 행정심판법은 소위 행정심판 절차에 관해 적용되는 일반법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특별하게 절차 규정돼 있으면 그 절차를 따르되 그 절차의 규정이 없는 그 법의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는 거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첫째 줄 읽어보자. 판례 그냥 읽어봐.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받은 지방 공무원이 불복하는 절차에 관해서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면 그 절차를 밟을 때 그 법에서 지방공법에서 규정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절차 그에 따라야 된다. 행정심판법이 일반법임을 나타내는 거죠. 읽고 지나가요. 자, 그러면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이건 뭐와 관련되느냐? 국민이 판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대상. 응? 국민이 판정 내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심판의 대상 동그라미 1번 읽어보면 행정심판법은 국민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행한 모든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1번에서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건 결국 뭐예요? 첫째 끝에 위법점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 이게 핵심이야. 응? 그러면 이거 위법점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는 이걸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어떻게 나눌 수 있어? 국민이 생각할 때 자기한테 한 조치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면 심판 청구할 수 있어. 위법한 처분 취소시켜달라, 변경해달라, 무효로 확인해달라. 그죠? 또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돼도 청구할 수 있고 또 뭐야? 위법한 부작위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한 부작위도 청구할 수 있죠. 응? 각각 이거 쪼개면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말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쓰인 처분이나 부작위란 어떤 작용을 말하냐? 다 정의가 내려져 있어. 응? 처분이란 이거 외울 거 아닙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 집행한 행위로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그 거부한 조치, 공권력 행사 신청을 받고 거부한 조치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작위란, 자, 부작위 개념에다 특히 밑줄. 부작위란 어떤 거야? 신청, 밑줄. 신청을 받고도,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 그러니까 뭐라도 한다 안 한다 뭐라도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응? 그 다음에 뭐야? 하지 않는 것, 즉 아무 응답을 안 하는 상태를 뭐라 그런다? 부작위라 그래. 따라서 뭐라도 응답을 하면 부작위야 아니야? 예를 들어 신청을 받고 거부한다 하고 대답을 했어. 그건 부작위가 아닙니다. 거부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거부한 행위는 거부 처분이라고 하는 거고, 거부조차도 안 하고, 응?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를 부작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되려면 먼저 신청이 있어야 되고, 신청이 없으면 부작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신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상당한 기간 내에 어떤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죠? 세 번째, 그럼에도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응? 이렇게 해야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부작위예요. 복귀 정상.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 특히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즉 국민이 행정심판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응? 첫 번째 뭐예요? 대통령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는 별도로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행정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법이 명시해놨어요. 이거 잘 나옵니다. 대통령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 그렇지만 오른쪽에 읽어보면 이거는 이제 소송 대상으로는 할 수 있어. 심판만 청구 못하는 거야. 응? 그다음에 두 번째, 행정심판의 재결. 그죠? 이것도 제목 알아두고, 이 재결이란 건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판정 나온 걸 재결이라고 합니다. 응? 그런데 문장 읽어봐. 한 번 행정심판 청구해서 판정 나온 재결, 또 한 번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원래의 처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줄 밑줄 쳐주세요. 다시 행정심판 청구, 다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 청구는 딱 한 번만 하게 돼 있어요. 응? 한 번 심판 청구에 대해 판정 나왔는데 나 못 이겼어. 나 지는 판정 내렸어. 승복 못한다고 또 청구 안 돼요. 행정심판 청구는 딱 한 번만. 소송은 3심제로 하니까 두 번 더 청구할 수 있잖아. 행정심판은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응? 근데 이거 되게 자주 내.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거예요? 시도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정 내린 거에 승복 못한다? 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다시 행정심판 청구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다시 행정심판 청구는 절대 못하는 거야. 행정심판 판정에 승복 못하겠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 행정심판은 더 못해. 그거 중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배웠어. 세 번째 거. 우리 국민이 뭐 위반을 했는데 원래는 재판해가지고 벌금형 선고해야 되는데 국민 정가점 만들고 뭐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뭐해? 재판에 안 넘기고 행정기관이 야 너 얼마 돈 내. 그걸로 끝내자. 이렇게 돈 부과하는 조치를 우리가 통고처분이라고 하지. 응? 그리고 또 질서 위반 행위 하면 과태료 부과하지. 행정기관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통고처분은 부과받았다. 벌금 대신에 돈 얼마 내라 하고 행정기관이 부과했다. 반드시 내야 될 의무 있어요? 안 내도 돼. 내고 안 내고는 상대방 국민이 선택하게 돼 있고, 안 내고 나쁘게 한지라도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러면 행정기관이 통고처분했던 건 소멸하면서 그러면 원래 절차로 넘겨. 그래서 행정기관이 검찰에 고발, 정식, 형사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그럼 걔는 그 형사재판 절차에 가서 싸우면 되잖아. 그리고 과태료 부과 처분 받으면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행정기관에 과태료 부과 처분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게 되죠. 이의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상대방 반드시 내야 될 의무 없습니다. 이의 제기하면 되잖아. 그럼 없어지면서 그러면 행정기관이 지방법원에 통보해서 질서 위반의 규제법이 정한 재판 절차로 진행하죠. 거기 가서 이제 다투면 되잖아.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다 상대방한테 강제로 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낼지 안 낼지 상대방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상대방이 안 내더라도 별도의 재판 절차로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소송 대상으로 안 봅니다. 또 검사의 기소, 불기소 처분, 기소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이나 이것도 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별도의 불복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법에서 별도의 재판 절차에 의하도록 따로 정해놓은 경우, 이런 경우는 행정심판 소송 대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거는 행정심판 대상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대상까지도 안 되는 겁니다. 다 별도의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잘 공부해두고, 그 다음에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우리 여기 인천광역시에 있는 남구청장이 A한테 영업정지 시켰다. 영업정지 처분했다. 그런데 A는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응?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응? 그러면 자, 이렇게 청구를 하는데 누가 청구할까요? 이 처분 때문에 법적인 이익을 침해받은 A가 청구하죠. A가 청구를 합니다. 응? 이렇게 되니까 좀 가려진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이렇게 청구. 그죠? 언제까지 청구해야 된다 그랬어? 아까? 영업정지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몰랐으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이때 A, 얘가 얘를 청구하는 자, 청구인이라고 그러고요. 자, 누구를 상대방으로 해서 청구하냐? 누구? 응? 이게 대상이 되는 거야. 이 영업정지 처분이 청구 대상이죠. 이 청구 대상인 영업정지 처분을 한 행정청을, 이걸 처분청. 처분청 누구야? 남구청장. 얘가 청구를 받는 상대방이야. 얘를 뭐라 그래? 피청구인이란 말로 부르는 거야. 그럼 이 둘이 누구야? 싸움의 당사자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당사자, 분쟁의 당사자. 그러면 자, 이거 판정을 누가 하냐? 이거 판정이 심판기관이야. 응? 심판기관이 있는데 누가 판정하냐? 딱 논리적으로 딱딱 결정이 되게 돼 있어. 자, 이 대상인, 이 싸움의 대상인 처분을 한 자가 피청구인 되죠. 피청구인이 정해지면 판정기관이 정해집니다. 피청구인이 인천광역시에 있는 남구청장이었죠. 그럼 남구청장의 상급기관인 인천시. 근데 인천시장 밑에 이거 판정해주는 기관이 설치되어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라고. 정확한 명칭은 인천시장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하는데, 그래서 그냥 줄여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서 판정을 합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대상, 이 청구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피청구인이 결정되고, 응? 피청구인이 정해지면 판정기관도 정해지는 겁니다. 심판기관도. 이런 논리구조예요. 자, 그러면 당사자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간단히 공부하고, 청구인, 우선 행정기관이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일단 기본적인 자격을 갖는 자는 누구래? 청구인 능력에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청구인이 될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실제 청구를 하겠죠? 누구의 이름으로?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 청구했습니다. 자, 이 문장 시험에 꼭 쓰고, 중요한 문구이며, 자, 두 가지. 누구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인, 그러니까 자연인은 사람이죠. 사람,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청구할 수 있다. 어떤 때?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데 두 번째, 누구의 이름으로 청구해?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이렇게 두 군데다 포인트를 둔다. 즉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인정될 수 있다. 응? 누구의 이름으로?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단 조건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일단 이 조문 알아두고, 그죠?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그러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든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자기의 법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다면 누구든지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든 누구든지 행정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자기의 법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구제받기 위해서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응? 따라서 여러분들이 청구인 적격의 행정심판법 그 법조문 나왔죠? 제13조 쭉 읽어보면 그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취소심판 청구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다. 여기서 굳이 밑줄 친다면 법률상 이익입니다. 응? 뭐 정당한 이익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거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청구할 수 있고, 그 뒤에 무효 등 확인 심판 청구도 무효인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의무이행 심판도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다 공통된 단어가 뭐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이 뜻은 어떻게 하면 돼?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뭔 처분을 하거나 응답을 안 하는 부작위로 함으로 인해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걸 구제받기 위해서 청구할 법적 자격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응?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법적 이익,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는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청구할 수 없는 자가 청구하면 심판기관은 너는 자격 없는 자가 청구해서 심판을 거부합니다. 응? 자, 그러면 역시 동그라미 1번에 키워드 청구인 적격은 법률상 이익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줄 법률상 이익이란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만을 뜻하는 것이며,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은 이익, 반사적 이익 내지 사실상 이익은 그런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구제해달라고 청구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응? 자, 그렇게 보고요. 자, 동그라미 2번.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라면 상대방 국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한 누구도 제3자도 심판 청구할 자격이 인정됩니다. 응? 자, 사망은 법조문으로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그러니까 등등으로 소멸된 뒤에도 취소 판정을 받으면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 영업정지 받았어. 근데 영업정지가 한 달 다 지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원칙적으로 그 영업정지 한 달 다 지난 다음에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영업정지 한 달 지났지만 영업정지가 위법이었다. 취소를 받으면 뭔가 회복되는, 구제되는 이 법적 이익이 있을 때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3번 법조문이니까 그것도 알아둬야 돼요. 응? 그대로. 자, 다음 페이지. 자, 1번 판례. 여기 판례 1, 2번이 그래 잘은 안 나오지만 꼭 알고 있어야 돼.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의 변경. 그러니까 임의적이라는 건 청구인이 지멋대로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A가 청구했다가 나 B가 청구한 걸로 바꿀래요.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는 거 된대 안 돼? 안 된대. 자, 첫째 줄 임의적인 청구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 따라서 두 번째 줄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 청구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심판 청구를 한 것은 요건을 못 갖춘 부적법한 청구로서 그 흠이 보완 수정될 수 없대. 보완 수정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소위
심사 거부당합니다. 즉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응? 자, 두 번째 줄이 아주 중요합니다.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 영업정지 처분으로 법적 불이익 받은 자는 A라서 A가 심판 청구를 해야 돼. 그런데 누가 청구를 했느냐? 자, A가 법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A가 그러니까 A 동생이 있어. A 동생은 이 영업과 아무 관련 없는 자야. 근데 형, 내가 좀 법을 좀 더 잘하니까 내가 청구할게. 동생인 B가 청구했어. 그러면 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법적인 불이익 받은 자는 A뿐이고 B는 그냥 지 형하고 이 친분관계 이 그런 혈연관계 있을 뿐 법적 불이익 받은 자는 아니거든, 이 처분 때문에. 그런데 B가 청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청구할 법적 자격이 없는 자가 청구를 했어.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기관이 야, 이 청구 자격이 없는 자가 청구했으니 이거 청구 자격 있는 자로 바꿔라. 이렇게 보완하도록 기회를 줄 의무도 없대요. 2번에 보면 바로 뭐 한대? 각하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청구 자격이 없는 자 청구했다 해서 2번은 1번하고 연결해서 뭐야? 응? 두 번째 줄에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의 이름으로 청구가 됐어. 그죠? 이거 부적법한 청구라 그랬지? 그 흠 보완될 수도 없다 그랬잖아. 1번에서. 그러므로 두째 줄에 2번에서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로 변경하도록 보정해라 하고 의무를 보정을 명할 의무도 없대. 그러니까 결국 1, 2번 합치면 청구인 자격이 없는 자의 이름으로 청구된 거에 대해서 흠을 보완하도록 기회를 줄 필요도 없고 바로 그건 보완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바로 각하시켜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자, 근데 이게 시험에는 그렇게 아직은 많이 안 나왔었어요. 응? 네, 그래도 혹시 몰라 항상 요새 보면 안 나왔던 게 나오고 하니까. 자, 세 번째 선정 대표자라는 주제가 있어. 가볍게 공부합니다. 선정 대표자. 자, 여러분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이 행정기관이 행한 조치 때문에 불이익 받는 자가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응? 그치? 특히 어떤 거 있을까?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어떤 동네에 행정기관이 뭐 한다? 무슨 폐기물 처리 시설 결정을 했어. 여기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한다. 설치 결정을 내렸어요. 응? 자, 이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 난리가 났어. 자기네 동네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근에 들어선다. 동네 주민 100명이 있어. 다 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한다는 결정으로 인해 자기들의 법이 보호하는 환경상이 침해당했다고 다 행정심판 청구하겠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청구할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그렇지만 하나의 조치로 불이익 받는 자가 이렇게 여러 명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딱 하나만 청구하면서 여기다 어떻게 돼요? 청구인 이름을 다 씁니다. 사인하고. 응? 100명 다. 자, 그러면 다 청구인들이 다 이 행정심판 절차에 참여를 해서 다 한마디씩 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 엄청 복잡하고 번거롭겠죠?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정대표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보자.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응? 그럴 때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 번거로우니까 대표자를 뽑게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청구인 여기서 밑줄 누구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 그 밑줄 쳐주고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 선정. 누구 중에서 선정한다고요? 청구인들 중에서.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돼서 그냥 읽고 지나가고. 자, 동그라미 1번 내가 강조했어. 누구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게 돼 있지? 청구인 중에서. 응? 따라서 판례 읽어보면 청구인들이 자기네의 대표자를 선정을 하는데 청구인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한 게 아니라 청구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정을 했대. 그러면 어떻게 된대? 그거는 무효다. 응? 판례 나왔죠? 응? 첫째 줄. 결국 두 번째 줄 끝에
당사자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청구인을 말하는 거죠. 청구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 대표자로 선정한 행위는 무효다. 왜? 법 규정은 청구인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게 해놨잖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청구인이 아닌 자 중에서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했다면 그 선정 행위는 무효다. 응? 응. 자,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 대표자를 선정해 놓은 경우는 어떻게 돼? 다른 청구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뭔가 주장도 하고 증거도 제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왜? 대표자 왜 뽑아? 그러려고 하는 거지, 그죠? 쭉 읽어 나가되. 자, 첫째 끝에 선정 대표자랑, 그러니까 대표자로 선정된 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대표해서 주장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증거도 제출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마지막 두 번째 끝에 청구했던 걸 다시 물르는 거 있죠. 심판 청구 취하만은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모든 청구인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만 된다. 그러니까 대표자라고 다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취하하는 것만 한 거. 청구했던 걸 다시 물르는 거. 청구 취하만은 다른 청구인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 거. 다른 것들은 대표자로 일단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대표자로서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취하하는 것만은 다른 청구인들 모두의 동의를 다 얻어야만 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약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 청구인의 지위 승계라는 주제가 있죠. 자, 이걸 한번 가정해 보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자, 남구청장으로부터 A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 그래갖고 A가 청구를 했어. 이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이러해서 위법이니까 취소시켜달라 고 청구를 했어. 청구를 해놓고 골머리 싸매면서 막 이제 신경 쓰다가 억 하고 쓰러져 사망했어. 예를 들어. 그럼 청구인이 청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사망을 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A의 상속인이 이 A의 청구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서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읽어보자. 행정심판이 제기되고 난 후에 청구인이 사망. 여기서는 사망 동그라미 다 밑줄 치지 마. 사망. 사람이 청구한 경우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 누가 지위를 이어받는데 상속인이. 그냥 읽고 지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속인이 그 지위를 이어받아서 그대로 이 심판을 진행해 갈 수 있고, 그 다음 만약에 법인이 청구인이면 어떻게 될까? 법인이 청구를 했는데 행정심판 제기 후에 다른 법인, 다른 회사하고 합쳐졌어. 그러면 합쳐진 후 존속하는 법인이 지위를 이어받아서 계속 심판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인일 경우에는 둘째 줄 끝에 합병. 응? 키워드 합병.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줄 끝에 어떻게 돼? 응? 당연히 승계. 그러니까 사망이나 회사의 합병이 된 경우는 별도의 절차 없이도 상속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법인이 청구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 승계예요. 그런데 승계의 사유가 또 다른 게 하나 있어. 방가로 2번, 동그라미 2번. 자, 심판 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 여기서는 양수. 자, 키워드 양수한 자는 자동으로 지위를 이어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아니야. 여기는 절차가 있어. 뭐가 있어? 행정심판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돼. 행정심판위원회 판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응? 그 1번하고 다른 점이 뭐야? 1번은 자동으로 승계되는 거지만 2번은 자동 승계가 아니고 어떻게 돼? 신청을 해서 내가 청구인의 지위를 이어받겠다. 행정심판회에 신청해서 허가를 얻어야만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응? 조금 그게 사유가 다르지? 그 점에서 구별을 해두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뭐냐면 A가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청구한 상태에서 이 A가 하던 영업소를 팔아넘겼어. B가 여기 영업소를 샀다고 쳐봐. 그러면 이 영업소를 이전받은 B는 이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계속 영업을 못하게 돼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B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가
A의 지위를 이어받아서 진행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이제 승계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피청구인. 자, 피청구인은 간단한 공부인데 여기에 있어. 피청구인은 기본 원칙. 누구를 피청구인으로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쭉 읽어보되. 행정심판은 누구?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라고 합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 밑줄 줄여서 처분청. 물론 신청을 받고 아무 어떤 처분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에 아무 응답은 안 하고 있는 경우는 부작위를 하고 있는 행정청, 부작위청이 이제 되는 건데, 그건 따라서 그냥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보통 그냥 처분청을 피청구인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처분청. 두 번째 줄도 중요합니다. 다만 심판 청구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거기다 밑줄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 이 밑줄.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로 해서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A가 남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문서에 보면 남구청장이 했다고 돼 있어. 그래서 남구청장을 피청구를 해서 청구를, 근데 남구청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심판 청구를 하기 전에 법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 영업정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법이 바뀌면서 인천시장의 권한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으로 변경이 됐잖아. 그러면 A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심판 청구할 때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돼? 응? 원래 구청장의 권한이었던 게 인천시장의 권한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인천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즉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 이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권한을 넘겨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해서 청구해야 된다. 응? 그래서 포인트가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야. 이거 틀리게 내면 이렇게 이런 경우에도 원래의 행정청을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권한을 이어받은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해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피청구인의 경정. 한자말로 경정이란 뭐야? 고칠 경, 바를 정자니까 고쳐서 바로 잡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읽어보면, 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해서 청구를 한다든지, 그죠? 또는 행정심판이 청구가 된 뒤에 처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는 알아서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고쳐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죠? 자, 여러분 아까 비교해보자. 왼쪽에서 판례 읽어보니까 청구인을, 이게 이제 문서에 누가 청구한다 쓸 때 청구인은 잘못 지정해서 청구하면 고칠 기회 안 줘요. 그냥 바로 각하된다 그랬죠? 근데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면 고치도록 기회를 준단 말이야. 왜? 행정기관이 워낙 복잡하니까, 행정 조직 구조가 복잡하고 해서 국민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규정을 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경우 있죠.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해서 청구했을 때, 또 하나는 이런 경우지. 자, A가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받았고 또 구청장을 제대로 피청구를 해서 지정을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어. 근데 이거 판정 진행 중에 법이 바뀌었어. 심판 진행 중에 법이 바뀌어서 영업정지 처분할 권한이 구청장의 권한이었던 게 인천시장의 권한으로 법이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피청구인 바꿔요. 바꿔서 진행한단 말이야. 피청구인이 누가 돼 그러면? 인천시장이 되고, 피청구인이 바뀌면 판정기관도 달라져요. 자, 그렇게 바꿔서 진행을 한다. 그 바꾸는 과정은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줄 밑줄. 행정심판위원회가 알아서 직권으로 고칠 수도 있고 신청을 받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직권 또는 신청, 응?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을 고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된다. 여기서는 뭐 일반 구급 우리 행정직에서는 잘 안 내고 경찰직 시험에서는 꼭 이따 이상한 걸 내는데 여기서 정본을 뭐 부본이라고 바꿔내거나 치사하게 냅니다.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자, 동그라미 3번이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행정심판위가 피청구인을 고치는 결정을 내리면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겨? 종전의 피청구인을 상대로 원래 청구했던 건 취하가 된 것으로 보고, 그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새로운 피청구인을 상대로 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보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중요합니다. 어느 때부터예요? 첫째 끝에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부터,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때. 그걸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처음부터 바뀐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한 거로 인정해 주는 거야. 응? 그죠? 처음부터. 이 부분을 이제 시험 문제 틀리게 만들면 경정 결정이 있은 때부터. 그러면 틀리는 거야. 경정 결정이 있은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의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를 한 때부터 바뀐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한 거로 인정해 주는 거지. 응? 경정 결정이 있은 때부터가 아닙니다. 그 점을 유의할 것.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뭐 별건 없고. 자, 위원회가 이렇게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을 고치는 결정한 거에 대해서 승복을 못한다. 이러면 그 불복하는 자는 이 행정심판위원회 다시 재심사해달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모든 이의 신청은 다 7일이나 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그냥 착 읽고 지나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관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 아까 무슨 단어를 배웠냐면 당사자 배웠어.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를 말해? 청구하는 자와 그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피청구인을 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관계인이라는 거에는 둘이 있어. 대리인과 또 누가 있어요? 참가인. 그렇죠? 근데 대리인은 거의 시험에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구인 자기 잘 법 지식 모르면 변호사한테 내 대신에 청구해주고 뭐 다 해달라, 응? 할 수 있고 꼭 변호사만 해야 되냐? 아닙니다. 뭐 사촌 이내의 친족, 형제, 자매 뭐 다 할 수 있어요.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청구 대신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 그죠? 자, 넘어갑니다. 뒤에 참가인에 대해서 포인트를 봅니다. 자, 참가인은 1번 첫째 줄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누구 다른 국민 제3자인 다른 국민 또는 다른 행정청. 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말고 이 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자기의 법적 이해관계. 여기서 말하는 첫째 줄의 이해관계란 당연히 법적인 이해관계를 말하는 거지 무슨 경제적 사실상의 이해관계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국민인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은 이 심판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언제까지? 두 번째 줄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죠? 여기서 이 신청된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결정 나오기 전까지 의결이 있기 전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위원회는 제3자나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나도 심판 결과에 법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나도 이 과정에 참가하고 싶다. 신청을 받으면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한 사람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보내주고 다른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다른 참가인에게는 등본을 송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읽고 지나가도 돼요. 자, 여기서 사항이 중요합니다. 사항. 자,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판 결과와 이해관계는 제3자나 행정청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참가할 것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뭐 해야 돼? 참가해야 됩니까? 참가 요구를 받은 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참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참가할지 여부는 지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거야. 다만 참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행정심판위원회에 통지하라고는 내놨어요. 응? 따라서 고 밑줄 참가 요구를 받은 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통지해 줘야 된다. 따라서 그 옆에다 참가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시험 문제 이미 냈어요, 이런 거. 자, 행정심판위원회도 왜 이런 규정을 두겠어? 야, 행정심판위원회도 이 어떤 청구 대상인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할 때 제대로 판정을 하려면 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얘기만 들어가지고 판정하는 건 좀 그렇다. 법적으로 이해관계는 다른 자들의 의견도 들어서 이 판정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다른 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기 위해서 심판 절차 니네도 참가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를 받은 제3자 등은 참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해야 될 의무는 없다 이거예요. 다만 할 건지 안 할 건지 참가할 것인지 여부는 통지하라고 돼 있다. 참가해야 될 의무는 없는데 시험 문제는 맨날 참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야. 요구받은 제3자는 참가해야 된다. 아니다. 그 다음에 5항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조항으로서 이 행정심판 절차에 참가하도록 인정된 참가인은 뭐와 똑같은 지위 인정돼요.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 절차상의 모든 행위를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뭐 증거 제출하고 막 자기 이해관계 주장하고. 그래서 5번도 중요합니다. 참가인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 절차상의 행위를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서 이 참가인의 지위를 굉장히 높여놨어요. 격상시켜놨습니다. 자, 그래서 1항, 4항, 5항이 중요한 조항입니다. 법조항.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